안녕하십니까. 주목TV 주성식입니다. 오늘이 5월 16일, 그러니까 60년 전, 정확하게 하면 59년 전이겠습니다. 그 5.16 군사 쿠데타, 군사 혁명, 어떻게 부르든 아주 우리 근대사회, 현대사에 중요한 사건이 있었던 날이죠. 공갈할지 그런 것은 아직도 논의할 부분이 많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 명칭에서 방금 말씀드린 혁명이라고 하든 쿠데타라고 하든 큰 영향을 미친 건 사실이고, 이제 공도 있고 과도 있다고 어떤 그런 양시 양비론 어떤 이제 그런 식으로 하자고 그랬을 때는 뚜렷한 답이 나오기 힘든 부분도 있고, 더 어느 쪽이 더 비중이 큰가 하는 것은 차츰 밝혀질 부분이 많이 있다고 봐야 되겠죠. 그때 그 사건을 일으켰던 주역들이 권력을 잡고 있었고, 그럴 때 또 그 후예들이 권력의 핵심이 있고 그럴 때는 상당히 큰 규모로 행사도 열리고 그랬는데, 아예 무슨 말도 없고 그런 것이 요즘 분위기로 봐서는 이틀 뒤에 있는 5.18에 완전히 묻히고 이제 그러는 느낌이구만요. 좋고 나쁘고를 떠나가지고 세상이 그렇게 흘러가는 걸 어떻게 하겠습니까? 지난번에도 잠깐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만, 딱 60년 전에 그 부정선거가 있었고, 그 바로 1년 뒤에 그렇게 큰 정변이 이제 있었던 셈인데, 그래서 요즘 우리나라 상황 같은 걸 보고 그러면 어떤 간지 그런 거, 경자년이니 병신년이니 그런 거 같은 거 별 볼 일 없는 거다 그렇게 생각을 하려고 그랬다가도 뭔가 좀 중요한 의미가 있는 것 아니냐 하는 생각도 하게 되고 그렇습니다. 때가 때이니만큼 제가 5.18 관련한 말씀을 드리겠다 해가지고 어제 영상분에서는 아주 보잘것없습니다만은 제가 5.18 관련해서 저하고 밀접하게 연관돼 있었던 그런 부분 좀 잠깐 말씀을 드렸고요. 그 말미에 제가 갖고 있는 심적 부담, 그리고 그것이 제가 벌써 40년 전이니까 제가 그때가 20대 중반인데, 그때부터 제 인생에 어떤 사회적인 어떤 이렇게 위치를 정하고 역할을 하고 하는 데서 결정적인 역할을 했다. 5.18이요. 영향을 미쳤다 하는 것을 일단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계엄군이 진주하기 새벽에 진주를 했죠. 그 전날 이제 집차를 타고 이렇게 4명이서 선탑자 있고 그래가지고 돌아다니는데, 지금 금남로, 그러니까 그때 시민군하고 계엄군하고 대치돼 있던 것이 도청 앞에서 금남로를 길에 사람들이 많이 모여있고 거기서 대치 상황이 있고 총격도 처음 거기서 발생하고 그랬는데요. 그러니까 이제 계엄군들이 물러나고 나서도 소개한다는 개념으로 누가 혹시 들어오고 그러면 확인을 해야 되니까 금남로에는 사람은 물론이고 차량 통행도 못 오게 돼 있었습니다. 그럼 차량은 바로 이제 옆이 충장로지 않습니까? 충장로, 그리고 또 이제 그 반대편 어제 말씀드렸던 상무관 있는 쪽하고 그때 광주경찰서 있는데 그 양쪽으로 이제 다니게만 그렇게 돼 있었거든요. 그날 저녁에 이제 1차 순찰을 마치고 들어와가지고 또 이렇게 충장로에서 뭔 일이 있다고 아마 연락이 왔을 거예요. 충장로 파출소 있는데 그쪽에서. 그래서 이제 집차를 가지고 충장로 일가 입구에서 충장로 파출소 쪽으로 내려가고 있는데, 이제 광주 안 사신 분들은 잘 모르겠습니다만 우체국 좀 내려가면 동해 물약국이라고
약국 있었던 이제 그 사거리가 아니고 약간 어긋난 사거리입니다. 근데 거기서 어떤 아가씨가 우리 차를 딱 세워요. 그러니까 이제 거기는 길이 좁거든요. 그리고 이제 사람들도 막 그때 많이 무시로 다니고 그럴 때니까 차가 속력도 못 내고 갖고 이제 가니까 누가 운전한지 그 안에 있는 사람들 다 보이고 이제 그랬을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 운전한 제 또래라고 그랬던 그 애를 알아보고 그 아가씨 하나가 그 안쳐 그러더라고요, 운전사한테. 그렇고 아마 그 둘이 이제 알고 있었던 뭐 사귀는 것이었는가 그런 건 아니고 아마 좀 뭔가 그 좀 힘든 생활을 그런다 하는 느낌을 받았어요. 그 운전한 친구도 그렇고 그 아른 척을 한 아가씨도 그렇고. 그래도 뭐 대뜸 차를 세우니까 뭐라고 그러냐, 오빠 텔레비 나왔어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그 이제 광주 상황 아신 분들은 그때 아실 겁니다만은 텔레비가 안 나왔습니다. 광주는 그때 그 언제부턴가는 잘 모르겠는데 아마 계엄군 철수하고 나서부터 방송이 안 나왔지 않나. 제가 기억은 좀 그렇습니다만은 전혀 방송이 그 텔레비가 안 나왔거든요. 근데 그 텔레비에 나왔다는 겁니다. 그 저기 저 운전한 친구가. 근데 그 운전한 친구는 그 전에 계엄군 철수하기 전에도 막 버스 타고도 다니고 그 전에도 집차 타고 다니면서 이렇게 막 두건도 메고 이제 어찌고 그렇게 활동을 한 것을 제가 다음에 그 자료 화면 같은 걸 하면서 보면서 그 친구를 한번 본 적이 있거든요. 그 전에 그러니까 저랑 집차 타고 돌아다니기 전에 활동했던 그런 거 이제 본 그 확인한 자료가 있었습니다. 근데 이제 그걸 보고 나왔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집차 타고 돌아다닐 때는 아마 못 찍었을 거예요. 제 기억에 외신이라고 그래가지고 그 도청 앞에 산더미 같이 총 쏴놓고 그럴 때 그 찍은 그 기자가 카메라, 방송 카메라 한 걸 본 기억은 있는데 이제 그때 입으로 나오지는 않았을 것 같고 그 전 자료 화면이 나왔을 것 같은데 그래서 대번에 이렇게 뭔가 있다 하는 생각이 들더만요. 그래가지고 차를 돌리라고 했어요. 그래갖고 거기서 차를 돌려가지고 바로 도청으로 다시 왔습니다. 그래갖고 오는 동안에 이제 온갖 생각이 들더만요. 다른 사람들은 그 집차에 같이 타고 있었던 그 선탑자랄지 뭐 운전사 또 그 어리다운 그 얘까지 어떤 생각을 했을지 모르는데 저는 얼른 감이 온 것이 이거 큰 변화가 생긴다. 그 어떤 거 본능 같은 거 있지 않습니까? 그거 이제 본능을 뛰어넘어서 이건 방송에 나왔다고 한 것에 뭔가 이 상황을 변화시키겠다 하는 의도가 있다. 그 방송 같은 것도 다 어떤 그때 실권자들이 장악하고 있는 뭐 물어보나 마나 그런 거 뻔한 거니까 이건 큰 변화가 있다. 그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갖고 집차 돌려가지고 도청으로 오는 동안에 그 짧은 동안이지만 여러 가지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왔더니 이제 뭐 제가 하는 생각을 다른 사람은 못 했겠습니까? 그거 이제 분위기가 막 그 술렁술렁 하더만요. 그때 이제 해가 저물 그 무렵인데 참 정말 갈등을 오래 많이 했다고 그러면 거짓말이고 이런 생각 저런 생각을 좀 했습니다. 이걸 어떻게 해야 되나. 이제 그때 사람들이 막 지나다니는 사람들이랑 뭐 하는 이야기는 계엄군이 들어온다. 뭐 다이나마이트를 도청 지하실에다가 해가지고 전부 자폭을 한다. 하는 이야기부터 확인된 건 아니고 지나다니는 사람들이 듣기는 제가 직접 들은 이야기죠. 그래갖고 우리가 여기서 결사항전한다. 다 죽어보자 이제 어쩌고 막 이제 그런 이야기 하고 이제 막 글도만요. 그래서 참이 그 지금도요. 이 말씀을 드린 이 순간에도 제가 거기 남아 있어야 했지 않나. 그 이전에는 이 5.18이 올 때마다 그 생각을 하는 거고요. 5.18 관련한 이야기가 나올 때마다 그 생각이 이렇게 들고 정말 어떻게 해결하기 힘든 거예요. 짐입니다. 제 어떤 개인적으로는요.
아주 이제 제가 편모 모시고 있는 장남입니다만은 그런 것도 핑계고 이제 이런저런 생각을 했어요. 여기서 있으면 분명히 죽을 거다. 그 계엄군들 들어오면 더구나 그때는 다 그 계엄군이 무지막지한 짓을 뭐 세상에 임산부를 어떻게 해버렸냐 하는 이야기부터 막 그 실제로 그렇게 관이 막 열려가지고 사람들 통보하고 그런 것 같은 것이 실제 어떤 일이 벌어졌던 건 사실이니까 한 명이 죽었든 100명이 죽었든 그래갖고 이제 갈등하던 끝에 저는 집으로 갔죠. 이제 그날 저녁부터 그 다음날 새벽 저는 좀 잠을 전혀 못 잤고 한 4시 좀 넘어서부터인가 이제 그 총소리, 그 연발총, 그 기관총 같은 거죠. 한 발씩 쏘는 게 아니라 그 연발로 쏘는 것 같은 거 계속 그 도청 쪽에서 그렇게 총소리가 나더만. 그 전에 그 마이크로 돌아다니면서 저희 집이 그 도청에서 가까우니까 이렇게 계엄군이 쳐들어오고 있으니까 나와서 같이 막읍시다 하고 이제 여자분 돌아다니시는 분 이제 하고 그래갖고 날 밝을 때쯤 되니까 총소리가 잦아들더만요. 가끔 한 방씩 울리고 그래갖고 이제 날이 환해지길래 그때가 이제 이 무렵이니까 뭐 5시 한 반만 돼도 환해지지 않습니까? 그래가지고 좀 사물을 식별할 만큼 되고 그래서 그때가 삽살개도 아니고 조그마한 그 발바리 같은 그 잡종 개를 하나 키웠는데 갑자기 막 짖고 그러더라고요. 걔가 잠 못 자고 그러도 여러 가지 생각 때문에 괴로운디 그래서 왜 끝나냐 그러고는 이렇게 나갔는데 저희 집이 그 큰 길에서 이렇게 쭉 골목이 있고 뭐 다른 집이 중간에 있는 건 아니고 이제 거기도 땅이기는 했는데 대문을 그 큰 길 쪽에 만들지 않고 안으로 쭉 들어온 다음에 그 들어온 끝을에다가 문을 만들었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혹시 몰라서 밖으로는 못 나고 왜 그런 거 그러고는 걔 조용히 하라 그러고 그 이제 쇠 문이니까 문설주하고 문하고 틈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뭔 일인가 하고 이렇게 쓱 내다봤거든요. 그 틈으로. 제가 정말 살면서 놀란 것 좀 뭐 손꼽을만큼 누가 딱 이렇게 그 문 안으로 집을 이렇게 들여다보고 있는 거예요. 진짜 놀랐습니다. 그때 계엄군이 이렇게 쭉 거기가 그 신장로라고 옛날에 그러죠. 근데 이제 광주나 엔간한 데는 다 이제 포장이 돼 있고 그랬지만 거기를 길을 넓혔거든요. 저희 집 바로 앞에. 그러니까 우리 집 시작되는 그 골목 들어오는 그 바로 앞에서부터 도로를 확장을 해가지고 쭉 해놨는데 이렇게 보니까 그 사람 보면서 그 뒤쪽으로 또 길이 보이니까 큰 길이 바로 보이니까 이렇게 앞에 총 옆에 뭡니까 딱 군대 갔다 왔고 이점검 이렇게 이제 총 딱 하고 이렇게 가고 있는 것이 보이더만 양쪽으로 한 명씩 4명씩 서갖고 이제 그 거리 두고 해갖고 그 중에 한 명이 들어가고 우리 집을 이렇게 들여다보고 있었던 겁니다. 만약에 그 군인이 지금도 기억이 선명한 게 제 또래예요. 그 아주 젊은 그 군인이었어요. 그래가지고 만약 그 군인이 다른 맘 붙고 총을 쏴봤달지 그러면 문 차고 들어와가지고 끌고 갔더라도 뭐 꼼짝없이 어쩔 수가 없었을 텐데 정말 놀랬고 이제 뭐 그 다음이야 이제 뭐 계엄군 들어와가지고 다 잡아가고 익히 아시는 내용들일 겁니다. 그것은 어찌고 보면 광주 사람들이 또 몰라요. 집에서 나오는 것도 불안해가지고 꼼짝 안 하고 있는 저 같은 경우도 그랬으니까요. 그날 점심 무렵 되기 전에 나가봤더니 저희 살던 동네가 막 이제 옛날 그 주택가라서 큰 길가에도 전부 그 옛날 한옥 그런 거였습니다. 우리 집도 마찬가지지만. 근데 건너에가 4층 건물이 하나 그 5.18 터지기 얼마 전에 4층 건물이 하나 들어섰거든요. 근데 동네 사람들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계엄군 들어올 때 그 옥상에 있던 사람이 하나 맞아 죽었다고 하더라고요. 총 맞아가지고. 이제 이런 건 좀 어떻게 보면
그 말단 제어부 일이고 뜨고 그럴 텐데요. 또 뭐 제 개인적인 이야기를 말단 제어부 이야기를 너무 장황하게 한 것 같습니다만은 그 제가 그렇게 말씀드린 것은 이렇게 그 길게 뭐 어떻게 보면 자세하게 말씀드린 것은 뭐냐고 그러면 지금 제가 그때가 20대 중반이었고 이제 좀 철든 사람 중에 만약 고등학교나 다닌 사람이 있었다고요. 중학생까지는 이제 좀 그렇고 그러더라도 이제 60이 다 되는 그런 나이고 그러지 않습니까? 지금 근데 그 5.18을 갖고 논의하고 뭔가 주장하고 그런 사람들은 그때 실제로 광주에서 어떤 상황을 겪고 진짜로 고통을 받고 그랬던 사람들은 그 전면에 나서지 못하고 있는 거 아닌가? 나서지 않는 것이 아니라 그런 생각이 들 때가 많이 있습니다. 꼭 제 경우로 말해서가 아니고요. 어떤 데서 그런 확신을 더 갖게 되냐면 5.18 관련해가지고 제가 광주 사람들, 지금 제 주변에 있는 사람들한테 물어봐요. 그 아주 젊은 학생들, 중고등학생들이랄지. 이제 요즘에 막 그 이념 교육 비슷하게 해가지고 5.18만 되면 무슨 학습 해가지고 뭐 학교에서도 가르치고 어쩌고 한다고 그러는데 제가 5.18에 대해서 정확한 실체는 뭐 자꾸 조사를 하고 본다니까 아직도 모른다고 하더라도요. 그런 일이 언제 어떻게 있었는지조차 모르는 애들이 대부분이더라고요. 심지어는 이렇습니다. 그 6.25가 언제 일어났는지도 모르는 애들이 많다고 그러잖아요. 이건 역사 교육의 문제가 아니라 그 어떤 편향되어 있는 거. 우리가 실체에서 멀어져 가지고 진실이랄지 그걸로 해갖고 이득을 보는 것이 관행이 되어 있다는 거예요. 우리 사회가요. 꼭 5.18뿐만이 아니고 어떤 것이든지 모호하게 듣고 정확하게 알지 못하게 하고 그리고 그렇게 하는 사람들도 잘 모르면서 그걸 활용해 먹는 것에 익숙해져 있다. 지난번에 말씀드린 기억이 납니다만 우리 특질이 뭔가를 알려고 하지 않고 어떤 것을 믿으려고 한다. 그런 것이 아주 체질화되어 있다. 아주 고차가 되어 있다 하는 그런 생각을 지우기가 힘듭니다. 특히 5.18 관련해서요. 작년에 제가 그 뭐 조그마한 인터넷 매체에 좀 관여를 하고 있어서 그 기사도 몇 번 좀 쓰고 그런 적이 있습니다만은 금남로 옛날 한국은행에 있던 그 사거리를 그 광주에서는 상당히 번화한 데거든요. 거기를 지나가는데 누가 길 한쪽 길을 막고 뭐 경찰들이 이렇게 보호 활동 같이 하고 있고 그래서 뭔가 하고 가봤더니 무슨 그뭐 태극기 부대에 비슷한 사람들이 와가지고 집회를 하고 있더만요. 저 깜짝 놀랐어요. 저는 광주에서 그 사람들 한 걸 처음 봤는데 그 사람들도 그러더만요. 지금껏 광주에 와가지고 이런 행사를 할 생각도 못했다. 근데 광주도 바뀌고 있다. 자기들이 이렇게 와서 이야기할 만한 어떤 그런 변화가 일어나고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보기로는 전혀 아닌데 저 사람들이 저렇게 판단한 말은 무슨 근거가 있는 모양이구나. 옛날 같으면 감히 진짜 무사서도 못 오고 그럴 상황인데 왔는 모양이도 하고 그래서 뭐 스마트폰이 있으니까 사진도 좀 찍어놓고 그 관계된 사람한테 이야기도 들어보고 그랬더니 그 통상 하는 이야기 있지 않습니까? 아주 그 흥분해가지고 이야기를 하더만요. 그 주된 것이 뭐냐면 5.18 유공자 명단 공개해야 된다. 그래서 이제 이야기 쭉 듣고 있는데 그 한 사람이 그때 그 동구청에서 근무했다고 하던가 뭐라 했는데 하여간 그때 뭐 공직에 있었던 사람이 하나가 그 사전에 섭외가 됐는지 그렇지 않으면 그냥 지나가다가 자기 말대로 했는지는 모르는데 올라와갖고 이야기를 하더만 그때 5.18 때 시민군이라고 해갖고 돌아다니고 그 뭔가
활동하고 했던 사람들 중에 대학생은 한 명을 못 봤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그거 나도 있었는데 저 양반이 그러네 이제 어쩌고 그러려고 그러다가 이제 그것이 중요한 문제가 아닐 테니까 그만큼 그 어떤 우리 사회에서 뭔가 이렇게 적극적으로 발언하고 할 만한 사람들이 있는 게 아니라 전부 다 사회 하층이고 어떻게 보면 좀 소외되고 그랬던 사람들 위주로 그때 시민군 활동을 했고 뭐 그래서 좀 격렬해진 측면도 있고 뭐 저기 지금 5.18 떠들고 해갖고 이득 본 사람들은 5.18하고 전혀 관계가 없는 사람들이 하는 내용을 이제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주장이 할 수 있는 거니까 뭐 실체를 갖고 이야기한 것도 아니고 주장이니까 그런 모양이도 하고 있었는데 제가 깜짝 놀란 게 그분은 절대 섭외한 분 아니라는 제가 느낌이 들었는데 지나가던 분이 거기 주최증에 가더니 5만 원짜리 하나 주더만요. 수고한다고. 뭐 음료수라도 하든지 그렇게 하라고 그러고 5만 원 주고 말을 붙이려고 하니까 뭐 자기 뭐 이름 바뀌고 그럴 상황도 아니고 온다고 그러면서 그냥 쓱 가더라고요. 저는 진짜 놀랐어요. 그 사람들이 광주에서 그 번화한 데서 길 한쪽을 막고 집회를 한다는 것도 그렇지만은 아까 그 나와서 발언했다고 한 사람 거기에다가 또 돈까지 주고 수고한다고 한 사람 이런 걸 봤을 때에 이거 뭔가 이 5.18 관련해서도 변화가 일어나고 있는 거 아닌가. 저는 진즉부터 변화가 있어야 한다고 그 주장을 했던 사람입니다만은 이제 그런 게 이렇게 느껴지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제가 그래도 요거 뭐 스트레이트라도 쓰려고 그러면 근거가 있어야 되겠다 싶어가지고 한 분이 딱 제 또래더만요. 아주머니가 이렇게 지하도로 내려가려고 그러시길래 자꾸 물어봤어요. 아주 그 사람들이 5.18 그 유공자들 명단을 공개한다고 하는데 어떻게 생각해요? 그랬더니 말 떨어지기도 전에 발표해야지라 왜 안 한다요? 제가 광주 사람들 다 물어본 건 아닙니다. 어떻게 다 물어보겠습니까? 그리고 누가 다 물어볼 수가 있겠습니까? 그런 사람이 한 명이라도 있다는 것을 좀 곰곰이 생각해 봐야 할 부분 아니겠습니까? 왜? 광주 일이니까. 나도 광주 시민이니까. 아까 그 사람들도 광주에 사는 광주의 근거를 갖고 있는 광주 시민이니까. 지금 5.18 뭐 재단이니 뭐니 해갖고 온 사람들 광주 시민들 여론조사 한번 해본 적 있어요? 그 사람들이 더 잘 알 것 아닙니까? 광주에서는 5.18 끼면 되는 일도 없고 안 되는 일도 없다. 뭐 인사 문제랄지 뭐 예산 집행이랄지 어쩌고 그런 부분이야. 그러니까 이제 그렇습니다. 그 명단 공개를 요구하면 거기에 대해서 대답이라고 하는 말이 개인정보니까 개인정보를 보호해야 되니까 안 된다. 안중근 의사 같은 그런 분들 이름이나 그런 거 밝히면 안 된다는 이야기랑 똑같지 않습니까? 예? 그렇게 훌륭하고 자랑스러운 일을 했으면 민주화를 위해서 그렇게 엄청난 기여를 했으면 다 이름 밝혀가지고 안중근 의사 정도까지는 아니라고 그래도 다 그 공적을 기리고 현창하고 책에 내고 얘기들을 가르치는데 활용해야 될 것 아닙니까? 예? 요렇게 많은 분이 우리나라 민주화를 위해서 이렇게 기여하셨다. 헌신했다. 돌아가셨다. 그런 이야기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 돌아가신 분은 가족이다. 왜 그걸 안 하는지 모르겠어요. 온갖 소리를 들으면서 왜 안 하는지 모르겠어요. 정말. 그것 때문에 정말로 인간으로서는 받아들이기 힘든 그런 모욕을 받으면서도 왜 안 하는지 모르겠다고요. 그렇게 자랑스럽다고 그러면서 너무 자기 자랑한 것 같아서 그래서
겸손함 없기 때문에 그런가요? 제가 어제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저는 말할 것도 없고 저를 변호하려고 같이 끌고 들어가려고 해서가 아니라 그 자리에서 죽지 못한 사람들은 돌아가신 분들에 대해서 전부 죄인이라고 생각합니다. 진실로 그렇게 생각해요, 저는. 그래서 어떤 말도 5.18 관련해서 요구하거나 주장하거나 해서 안 된다는 건 아니죠. 사람이니까 삼가고 조심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 옛날 어른들 말씀 그러잖아요. 야, 듣기 좋은 소리, 듣기 좋은 노래도 석삼자리다. 근데 지금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끊임없이 요구하잖아요. 해주면 또 뭐 내놔라. 이것이 뭐 해줬던 거 다시 바꾸라고 하고. 이것이 뭐 진정성이냐. 도대체 무엇을 얼마나 어떻게 받아야 만족하겠다는 건지. 잘 아시겠습니다만 은행에다 맡겨놓은 돈도 가서 찾으려고 그러면 절차가 필요해요. 통장도 있어야 되고 가서 도장도 찍든지 사인하든지 그래야 됩니다. 자기 거 갖다 맡겨놨어도요. 제가 주변에 그 5.18 유공자 관련해서 몇 분을 압니다마는 제가 다른 이야기 하나 할게요. 제가 아주 존경하는 그 우리 요 지역에서는 정말 유지라고 해도 전혀 빠질 분이 없는 그런 분인데 그 옛날에 잘못된 관행, 뭐 연좌제인가 그런 걸 할지 그런 걸로 해갖고 엄청 불이익을 받는데도 사회적으로도 큰 성공을 하고 그런 분이 있어요. 근데 이제 그분하고 우연히 말씀을 나누다가 보니까 그분 선친께서 정말 그 능력이 뛰어나고 이제 그때 일제시대에 뭐 동경 유학도 갔다 오셔가지고 이제 그렇게 활동을 하시고 그 서울에서 그 독립운동 관련 일을 하시다가 잡혀가지고 재판받고 이제 그 다음에는 또 목포에서 재판을 받고 그래가지고 그런 기록도 다 있고 그러더만요. 그러니까 이제 그 당신은 뭐 전혀 뭐 내외에 부족할 것이 없는 분인데 뭐 재산부터 명성, 명예 그런 것까지. 근데 이제 그 돌아가신 분 당신의 선친하고 관련된 일이니까 내가 옛날에 한번 마음을 한번 먹어봤었는데 잘 안 됐다. 뭐냐면 그 독립유공자 이렇게 지정받는 거예요. 그래서 아니 그 어르신 관련된 일 정도라고 그러면 저는 제 생각에는 분명히 될 것 같습니다. 그 안 된다는 것이 이상하네요. 그래가지고 이제 그 뭐 서류 마련하고 연세가 많이 드셨으니까 제가 그래도 좀 왔다 갔다 하고 그러니까 연락도 해보고 실제로 뭐 보훈청인가 가보기도 하고 그렇게 해갖고 이제 뭐 신청까지는 했어요. 근데도 이제 그 뭐냐고 그러면 보다 결정적인 증거. 아까 말씀드렸지만 뭐 판결문 같은 거 그 두 번 다 해갖고 있고 그런 상황이니까 저는 분명히 될 걸로 알았거든요. 근데 이제 다른 서류를 또 뭐 보완을 요구하고 어찌고냐 막 그랬는 모양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이분이 꼭 어떤 그 구차한 자기가 뭔가 이렇게 꼭 달라고 하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드시는 모양이에요. 연세도 있으시고 내가 이제 그거 해갖고 뭐 고인은 이미 돌아가신 지 오래돼 버렸고 그 저 뭐 해방도 되기 전에 돌아가신 걸로 그러게 하는데 그러게 해갖고 지금 하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겠냐. 또 당신 자손들은 전부 막 자제분들은 외국에 나가 있고 저 서울에 있고 그러니까 갖고 이제 여기서 그만둘란다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제가 왜 이야기를 그렇게 길게 하냐고 그러면 국가에서 공적을 인정받는 건 그러기 힘듭니다. 예?
일본의 그 외국 이민족 압제를 받은 상황에서 독립운동하고 그때만 해도 끄떡하면 죽여버리고 그럴 때인데 그렇게 어려운 상황에서 했던 것을 인정받는 것도 누가 보더라도 뚜렷한데 거기에 근거를 요구하고 또 자료 보완하라고 그러고 사람이 진이 빠져볼 정도로 요구를 해요. 근데 잘 아시지 않습니까? 광주 5.18 유공자 어떻게 인정한지 대강 아시죠? 지금은 엄청 강화됐다고 그러는데 한참 막 양산되고 그럴 때는 인호 보증 몇 사람이 그 사람 그때 5.18 때 활동했어요. 그 말 한마디면 끝났습니다. 5.18 유공자가 됐다고요. 그런 분은 많지 않겠죠. 한두 분이나 있든지. 근데 지금 유공자분들 중에 저 사람도 그랬는갑다 하는 의심을 받으면 좋겠습니까? 그 고생하고 그 희생자의 가족인데 그런 오해를 받으면 좋겠냐고요. 아무것도 안 하고 심지어는 그때 광주에 있지도 않고 5.18 사태 끝난 다음에 그 감옥 가고 그 고생할 걸 각오하고 5.18을 알리는데 참여한 적도 전혀 없고 그런 사람이 유공자에 들어가 있다. 그런 오해를 받으면 좋겠냐고요. 제가 이 말 한다고 그래갖고 뭐 그분들이 마음을 바꿀 리는 없겠습니다. 근데 저처럼 생각하는 사람 적지 않다고 알고 있습니다. 제가 현재 광주 살고 있는 사람, 광주 살다가 출향해서 서울이고 다른 데서 사는 사람 한번 말씀 한번 들어보세요. 5.18 세계화 말씀하시지 말고 그 근원지 광주에 있는 사람들, 그때부터 지금까지 떠나지 않고 사는 사람들, 그 사람들 생각이라도 좀 확인을 해보시라고요. 그 사람들 같이 끌고 뭐 하고 그러란 말 안 합니다. 금남로 맞고 주먹밥만 싸고 이상한 사람들 데리고 갖고 주먹밥 싸갖고 나눠주라 하지 말고요. (5.18) 진정한 가치가 있다고 그러면 인류가 어떻게 변하고 세상이 어떻게 변화되더라도 쓰러지지 않을 가치를 갖고 있다고 그런다 그러면 더욱더 자기 검증이랄지 외부에서 주어지는 검증이나 비판이나 그런 것도 수용할 각오가 돼 있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 자세가 돼 있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진짜 옳다고 생각한다 그러면 제가 늘 드린 말씀으로 뭐 기억이 제가 머리가 그렇게 뚜렷하게 아주 특별히 좋고 그러지 않기 때문에 잘 근거랄지 그런 건 모르는데 그 본 건 확실하고 자료도 신빙성 있는 걸로 알거든요. 뭐 아르헨티나 거기도 우리 못지않게 그런 엄혹한 시절이 있었고 그래가지고 그 실종되고 사망한 것으로 확인되고 그런 분이 뭐 몇십만이고 이제 뭐 어쩌고 근다고 그래가지고 거기도 뭐 5월 어머니인가 하는 그 희생자들 실종자까지 포함해가지고요 허무들 단체가 있는 모양이더만요. 근데 제가 보고 놀란 것이 그 단체의 그 강령이라고 그럴까 그 지키고 있는 원칙이 세 가지가 있다고 들었습니다. 첫 번째, 그 희생자들을 그것을 어떤 주제나 계기로 해가지고 기념사업하지 않는다. 두 번째, 실상 밝히는 일을 하지 않는다. 세 번째, 어떤 보상도 받지 않는다. 국가에서 주는요. 자, 다시 말씀드리지만 제가 정확하게 기억했는지 어쩐지 심지어는 그런 거에 실제로 있는지 어쩐지도 잘 모르겠어요. 제가 거기 가본 것도 아니고 제가 그걸 봤던 그 자료가
정확하게 기억한 것도 아니니까요. 만약 아니다 그런다 그러면 제가 그 부분 사과하고 요 주장도 철회하겠습니다. 일정 부분 이거하고 관계된 부분에서는요. 저는 정말 바른 자세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기념 사업을 어떻게 얼마나 해야 그 돌아가신 분들이 살아 돌아오겠습니까? 자, 실상을 밝힌다. 지금 뭐 옛날 광주 교도소 자리 거기 뭐 주변을 파헤친다고 뭐 화순 내리죄를 어쩌냐고. 아니 그렇게 하려고 하면 우리나라 국토를 다 파헤쳐야죠. 그 사람들이 그때 계엄군들이 나가 광주에서만 그 31사도 아니라 상부대에서만 있었던 군인들입니까? 그 차 없어갖고 다른 데는 못 가고 광주 주변에다만 묻었겠어요. 만약 없앤다고 근거를 없앤다고 그러면 실상을 어떻게 밝히겠습니까? 그때 다 비디오 찍어놓고 우리 이렇게 해놨을게. 요거 보고 참고하시죠. 그런 거 아닐 바에요. 그리고 한 명이 죽으면 어째요? 국가 권력이 와갖고 선량한 시민을 해쳤다 하는 거 한 대 권총으로 때리기만 해도 문제가 되는 거 아닙니까? 아, 왜 몇 명 죽었는지가 그렇게 중요하고 할 수 없는 하기 어려운 그런 주장을 하냐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저 사람들한테 근거를 주는 겁니다. 반박하고 니들 뭐 누가 와서 도와줬니? 뭐 북한에서 왔니? 하는 그런 빌미를 주는 거예요. 그런 주장을 하게끔. 그리고 세 번째 보상. 그건 제가 말씀 안 드리렵니다. 아까 뭐 유공자로 해갖고 그 뭔 혜택을 받고 있는지 저는 전부 다 무슨 혜택이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뭐 전에 들은 거 뭐 그런 정도인데 정말로 제가 살고 있는 그리고 그때도 살고 있었고 지금도 살고 있는 저희 고향에서 일어난 일로 해가지고 제가 그 정말 어떤 뭐 주류라고 그럴까 그런 쪽에서 이야기를 못한 것이 저는 정말 제가 스스로 부끄럽습니다. 그때 같이 그 자리에서 사라지지 못하고 여기까지 살아남은 것도 그렇지만은 정말 그 5.18의 소중한 가치를 막 살리려고 노력하시고 군다고 그런 분들 거기에 같이 있지 못한 것도 제가 솔직히 창피해요. 그냥 곁다리에서 맨날 막 비판적인 것이나 이야기는 하고 그러는 것이 그분들이 주장한 대로 5.18을 폄훼하고 모욕하고 하는 것이 되지도 않냐 하는 그런 생각도 들어가지고 그렇지만 아까 말씀드린 것 같이 정말로 옳고 바르다 그러면 어떤 지적이나 비판이나 심지어는 시비나 오해 그런 것도 다 감당해야 된다고 봅니다. 꼭 어떤 보상을 받는 사람들이어서가 아니라요. 그것만이 정말로 인류 역사에 없다고 그러는 시민군 힘으로 정규군을 물리쳤다고 하는 그 짧지 않은 기간 동안 아무런 일반 범죄 하나 잘 일어나지 않고 그 물자 공급도 정말로 원활하지 않을 때 제가 찝차 타고 돌아다니며 차 맞고 김밥 싸갖고 주고 초코파이 그 귀할 때 초코파이 무지하게 배가 터지게 먹었습니다. 그 가치를 정말로 소중하게 키워나가고 보존하는 것에서 키워나가고 발전시킬 수 있는 그런 것 아닌가요? 5.18 이제 내일 모레라고 그러니까 코로나19 때문에 기념행사도 제대로 열리지 않고 한 것이 좋은 일인지 나쁜 일인지 모르겠습니다. 아무쪼록 늘 건강 잘 챙기시고요.
댁내 두루 무사평안하시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목TV 주성식이었습니다.